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정례회의라는 이름으로 거행되는 이 회의는 새롭게 손에 넣은 정보나 자신이 탐험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위그드라 실의 세계는 아직 30%밖에 밝혀지지 않아 모든 미스테리를 풀어내기 위해선 협력이 필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밸런스를 한 번에 뒤엎을 만한 위력을 지닌 월드 아이템도 총 200개 중 현재까지 50개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보를 손에 넣고자 하루하루 위그드라 실의 탐험에 열을 올리는 것이었죠. 회의의 첫 시작은 닌자의 외견을 지닌 유저 니시키 엔라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발표, 무려 미발견 던전을 찾아냈다 말했습니다. 니시키의 말에 클레넌 일동은 탄성을 내질렀으며 서로 앞다투어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위그드라 실은 기본적으로 9개의 월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월드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방대하여 그 세계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장소를 찾았다는 것은 특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던전을 가장 처음 발견한 길드에게는 길드 순위 점수가 부여되어 길드의 명성을 보다 널리 떨칠 수 있었고 최초로 던전에 입장하면 보너스가 주어져 평소보다 10%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미발견 던전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곧 캐릭터 개개인의 강화로 직결되는 일이었고 개개인의 강화는 곧 길드의 순위로 이어져 위그드라 실에서의 정보 수집은 그야말로 목숨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었죠. 이때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는가? 라는 질문이 날아왔는데 질문의 주인은 양의 머리를 가진 악마 계통의 이영종 아바타 위그드라 실을 통틀어 9명뿐이 존재하지 않는 월드급 중에 한 명인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르였습니다. 니시키는 그의 질문에 헬헤임에 있는 거대 동늪지에서 발견했다 대답하였고 이에 고문도구를 장비한 외계인형 아바타인 타블라 스마라그디나와 식물계의 이영종 아바타인 뽕실모에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니시키가 발견한 장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탐색을 마친 지형이라 미발견 던전이 등장할 요소가 매우 적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동늪지대에는 투베이그라는 몬스터가 대량으로 스폰되어 눈에 띄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었는데 이에 니시키는 눈빛을 빛내며 조용히 다가가 한 번에 머리통을 날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캐릭터 빌드는 은신에 치중되어 있어 그야말로 더 닌자라는 느낌을 최대한 살린 캐릭터가 되었고 특히 위그드라 실에선 뒤에서의 공격은 백어택에 대한 보너스 판정이 들어가 몇 배나 되는 데미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니시키는 은밀, 백어택, 헤드샷이라는 콤보를 이용하여 한 방 한 방에 막대한 데미지를 가할 수 있었으나 그 대신 방어력이 천조각이라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자신만의 드림 빌드를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림 빌드란 위그드라 실에선 세컨드 캐릭터, 즉 부캐를 생성하는 것이 금지된 행위라 기본적으로 처음 만든 본캐에 모든 시간과 재력을 쏟아부어 최강의 캐릭터로 키우는 게 기본적인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플레이어들은 이런 파워인 플레이를 따라가는 테크트리를 타기보단 자신만의 꿈의 빌드를 목표로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함성을 내질러 여러가지 버프나 디버프를 부여하는 야만전사 직종은 전이 스킬을 함께 찍을 수 있는 뱅가드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나 드림빌드의 경우 음유시인을 선택하여 함성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말 그대로 컨셉 위주의 플레이를 뜻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식의 컨셉 빌드는 힘을 추구하는 위그드라 실에선 파티 전력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별로 환영받지 못했고 모본가의 클래너들 중에서도 드림 빌드가 있기는 했지만 이들이 배척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형종 아바타인 외견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니시키의 설명에 납득을 한 클래넌들은 그 다음으로 던전을 공략할 것인가 정해야 했는데 이에 두 사람 처음 질문을 던진 우르베르트와 근육내라 불리는 여성 유저 야마이코가 동의표를 던졌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던전에 입장하면 평소보다 10%는 더 많은 보물상자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보물상자에는 일반적인 드롭 아이템보다 더 좋은 물건들이 들어있어 모몬가 또한 두 사람의 생각을 지지했는데요.
분위기적으로 대부분의 클랜원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흐르자 터치미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던전을 공략하겠다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한 가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우선 이 클랜을 해산하고자 합니다. 터치미의 입에서 나온 대사는 클랜원들을 혼돈에 빠뜨리고도 남는 것으로, 그가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우르베르트가 터치미를 질타하여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우르베르트는 터치미에게 당신이 그딴 식의 이기적으로 나오니 그가 떠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모몬가는 우르베르트의 말에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때는 아직 클랜원이 9명일 당시, 모몬가를 비롯하여 터치미와 니시키 엔라이, 무인 타케미카즈치와 아마노마 히토츠, 그리고 위시3와 에이전트 1, 마지막으로 플랫풋과 그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최초의 클랜 나인즈 오온 꼴일 때의 일이었는데, 이영중의 플레이어는 지금까지도 특정 직종의 전직도권 달성을 위해 PK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모험을 즐기기 위해 위그드라실의 전투를 여행하고 다녀 스스로들을 자조하는 느낌으로 그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그와 터치미 사이에는 무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클랜을 탈퇴했을 뿐만이 아닌 게임 자체도 그만두게 되어 그와 가장 친했던 우르베르트는 대단히 분노하였고, 해당 사건은 모몬가에게도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클랜을 해체하겠다는 터치미의 말에 우르베르트는 다시 한번 역정을 내며 욕지거리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소 우르베르트가 점잖은 말투를 사용해가며 악역의 고집을 부리는 컨셉조차 버린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모몬가는 당황하지 않고 우르베르트를 달래가면서 터치미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터치미는 성급하게 말해버린 자신의 경솔함을 사죄하면서 현재 싸늘한 분위기를 날려버릴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드 창립. 현재 나인즈 오운 꼴은 그 멤버의 수가 41명이나 되어 애초에 클랜명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클랜이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커지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터치미는 클랜을 해산하고 길드로 새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터치미의 말에 클랜원들은 환호소리를 내며 그의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정식 길드로 발돋움하게 되면 클랜일 때와는 다른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드의 최대 인원은 100명으로 특정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스크롤 아이템을 사용해야 설립할 수 있으며, 클랜 당시보다 여러가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지만 길드명과 길드마스터는 한 번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등 여러모로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터치미의 말을 들은 우르베르트는 그제서야 콧방귀를 뀌며 진즉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모몬가는 마음을 쓸어내렸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한 기분을 느꼈는데, 모몬가에게 있어 위그드라실의 활동은 사회활동을 제외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쏟아붓고 있는 특별한 것이었고, 그렇게 추억이 가득했던 나인즈 오운 꼴이 사라지는 것도 조금은 서글프게 다가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감상에 젖기도 잠시, 터치미는 스스로 클랜 마스터직을 내려놓고 길드마스터 또한 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누군가 길드마스터가 되고 싶은 분이나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를 물었는데, 이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터치미 스스로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클랜이 길드가 된다면 길드마스터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모몬가였는데, 터치미는 개인적으로 모몬가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감상을 빠져있던 사토루의 정신을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모몬가는 기겁을 하며 왜 이 타이밍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도 모몬가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같은 분위기가 흘러 그는 패닉에 빠지고 말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무도 지원하거나 추천하지를 않아 분위기상 모몬가가 길드마스터가 되는 흐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터치미 외에도 있었으니 터치미에게 분노했던 우르베르트가 이번엔 그의 의견에 찬동하고 나서며, 모몬가는 정기적으로 게임에 접속하고 세심한 면이 있으며 이상한 취미도 없다.
누군가를 편애하지도 않을 테니 모몬가는 길드마스터로서 최적의 후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쇠기를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믿고 있던 무과금 동맹에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2번이나 배신당하다니 무르베르트는 이 클랜에서 모몬가를 돕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모몬가는 심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시야의 구석에 새로운 메시지 창이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위그드라실에선 통상적인 의사소통 수단 이외의 것은 대부분 과금 아이템이었으므로 모몬가는 해당 메시지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메시지는 3명의 클랜원으로부터 도착한 것으로 발신자는 뽕실모에와 타블라 스마라그디나 그리고 벨리버였는데 그들이 보내온 내용은 서로 비슷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모몬가 이외의 사람이 길마가 되면 이 클랜은 분명 분열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모몬가와 함께 다른 길드에 가입하고 싶다. 세 사람은 모몬가가 길드 마스터를 거절할 경우 100% 길드가 해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모몬가에게 있어 길드 마스터가 되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길드가 해산될 경우 흩어진 멤버를 다시 모으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했기에 모몬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길드마스터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 프롤로그의 3화를 리뷰해봤습니다. 현재 맥해TV 채널에서 전생슬 리뷰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업로드가 더딘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손을 넣은 것은 아니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